네, 풀뿌리 민주정치의 시작, 우리 지역의 의원들과 지역의 현안들 짚어보는 시간이죠. 의회 인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로맨스 기대하면서 강수은 의원, 이명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새해 첫 의회 인물을 두 분이 장식을 해주셨는데 연초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의회 일정으로 보면 1월 달에 제일 한가하긴 한데 그래서 꼭 만나야 될 분들 새해 인사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약속 잡고 있습니다. 또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자주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이 의원님. 저는 사실 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작년 말에 갑자기 지정된 여성특구로 인해서 제 출마 기회가 없어진 그런 네. 상황에 송신년 행사들 많이 다니면서 참 많은 위로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이렇게 부당하고 이렇게 위로와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또 우리 중앙당 지도부에선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모두 다 공정한 경선에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광주시당은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절박해서 이 부당한 여성특구를 무리해서 추진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끝까지 우리 당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또 시민들께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인사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연락 주시는 저희 지역 주민분들 중에 대선배님 한 분이 저한테 이 의원 잘못한 거 없으니까 웃고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소문 만복내라고 하던가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많이 웃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습니다. 자, 첫 소식부터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아니, 우리 지역의 우치동물원에 판다가 온다고요? 제가 예. 판다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푸바오, 아이바오, 러바오, 루이바오, 후이바오 네.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에버랜드도 가봤어요. 네. 갔더니 전국 각지에서 온 국민들께서 에버랜드 앞에서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개장하는 시간에 맞춰서 한 장소로 열심히 뛰어가는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했거든요. 네. 그만큼 판다의 인기가 좋고 특히 이제 푸바오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같이 키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인데 만약에 판다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하셔서 우치동물원 오게 된다면 그러한 진풍경을 광주에서도 볼 수 있지 않게 될까 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기대가 전 되지 좀 않나요? 되게 의외인 내용을 이야기하길래 솔깃하면서도 고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일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디즈니랜드를 군공항 이전 부지에 만약에 만든다면 유사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놀이공원은 생존력이 사라지니까 그 패밀리랜드의 30만 평 규모의 그 사파리를 만들자는 제안을 예. 격가지로 했었죠. 그것도 좀 뭔가 물살을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근처에 담양에 우리 대나무도 많잖아요. 맞네요. 판다들도 네.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짧게 방중 외교전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시는지도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모두가 인상 깊었던 그 샤오미폰 셀카 네. 이게 결국 그 외교를 유쾌하게 시민들께 전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지 않았나 그런 내용들을 이번 외교에서 많이 담아냈던 그런 성과를 크게 네. 가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긴장감 있는 외교였어요 분명히. 근데 그걸 충분히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튼 우리나라의 정상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지난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 이후에 좀 추상적인 내용 아니고 좀 더 깊고 그리고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그러한 정상회담이어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네. 또 새해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광주 전남 통합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6.3 지방선거에서 이 통합 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하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지금 어떤 의견을 먼저 갖고 계신지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찬성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게 지방 소멸이 가장 큰 위기예요. 그 지방 소멸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몸집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인접 지자체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만들어내는 건데 오죽하면 그 행안부에 있는 법령과 규정들도 인구수 규모에 맞게 해서 지원하는 그 규모가 달라지거든요. 네. 또 인구에 따라서 자치구 이거 조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자치구의 구청장의 급수까지도 달라져요. 이게 인구가 얼마나 그 우리나라 행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인데 통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가 무궁무진하다 생각합니다.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분리하는 것은 칼로 무 쪼개듯이 단박에 할 수 있는 거지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인 물리적 통합 이외에도 화학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합하는 문제가 남겨져 있는데요. 그러한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프로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김에 그 얘기부터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통합만으로 가선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필요한 것들이 뭘까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발생하게 될 문제를 미리 예견해서 그걸 특별법에 담아내고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행정통합이 행정통합에서 끝나지 않고 의회도 통합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남 도의원의 숫자는 61명이고요. 광주시의원의 숫자는 23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흥이나 보성 같은 경우에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도의원이 2분 뽑아요. 근데 이제 이명로 의원님이나 제 선거구 같은 경우가 한 6, 7만 명 정도 되는데 한 명을 뽑습니다. 네.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인구 비례, 지역 비례의 문제를 미리 예견해서 이게 법에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재정 통합의 문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그런데 지금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광주는 전남에 비해서 높습니다. 근데 또 광주는 전남에 비해서 부채율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특별법에 담겨 있어야 우리 시도민께서 안심하고 통합을 더욱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따로 지내온 시간이 40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 정서도 많이 달라져 있는데 그 정서에 따라서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법령, 조례들이 있단 말이죠. 그 조례는 과연 어떻게 통합할 건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잡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지금 또 통합에 대해서 주민투표보다는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제 가기 때문에 지금 의회 입장이 지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잖아요. 대부분 찬성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언론사에서 이제 각각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바 23명의 의원 중에서 22명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통합에 대한 대의 명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주민투표를 열게 된다면 그 지방선거 때까지 사실 그 결과물을 내기가 쉽지 쉽지 않죠.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통합단체장을 선출을 못하게 되고 그럼 이건 지지부진하면서 답보 상태로 다시 그 다음번 지선까지 이어질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법을 의회도 같이 찾아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가 찬성을 하는 이유가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출신임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광주시장 전남지사가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요. 또 광주시의회, 도의회의 압도적인 숫자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결국은 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그리고 이걸 해결하고 또 지방분권 국토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고 하는 민주당 정부에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지금 이 행정통합이기 때문에 이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1호 행정통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이제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통합론과 속도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게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아니다. 둘 다 가야 한다라는 의견은 들었어요. 시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언제든 적기라고 생각해요. 지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금이 적기예요. 네. 이걸 놓치게 되면 후발주자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통합에서 나올 수 있는 시너지도 그렇고 거기에서 우리가 발산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타 시도에 비해서 늦춰지게 된단 말이죠. 벌써 이미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예, 대전과 충남과 비교했을 때 이미 네. 두 번째인 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 속도를 붙여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도 같이 얻어내면서요. 광주와 전남이 1986년도에 분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행정통합 논의가 4번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네.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어젠다가 좀 빈약했어요. 뭐 광주 전남의 관계를 조정한다든지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한다든지 뭐 광역 경제권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생존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전과 달라진 지금이 적기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중앙 정부에서 이 행정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잘 살려야 된다라는 것이어서요. 저는 대한민국의 1호 행정통합이 광주 전남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중요 이슈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통합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시의원들 대상으로 간담회도 열어서 앞으로의 뭐 로드맵을 밝혔다고 하던데 거기에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일단 1월 9일 날 대통령께서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행정통합 추진 협의체를 꾸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들을 하고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한 이후에 이제 국회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발의하고 의결하고 이것들이 한 2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3월부터는 이 통합특별시의 출범 준비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로드맵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통합이 되면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걸까? 네. 네. 다양한 의견이 네. 나오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진짜로 제 의견이 아니라 여러 언론 보도들과 또 SNS에 있는 게시물들의 댓글창을 제가 낱낱이 한번 보면서 봤는데 정말 많은 의견 중에 하나가 빛나 특별시를 저요? 네,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특별시장으로 예. 추대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그렇죠. 예, 이름이 마침 그래서 네. 전라도가 전주와 나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주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빠져 있으니까 나주와 그리고 빛골 광주의 빛을 합쳐가지고 빛나 특별시 하게 된다면 초대 시장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은 누구일지 예, 좀 짐작이 가는데요. 네. 네, 그 밖에도 또 뭐 마한 특별시 오, 역사성을 살려서 예, 이런 것들도 그것도 있고 좋네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름을 뭘로 하는지도 시민들과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근데 다양- 마한 특별시라고 하면 예. 올해가 말의 해고 또 대한민국의 광주 전남 행정통합 1호 그렇네요.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괜찮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역사적 의미 플러스. 근데 저는 빛나 특별시 쪽을 저도 거기에 얹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 조율해 나갈 부분이야 너무 세부적인 건 당연히 많죠. 그렇지만 우선 과제를 하나씩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의회 통합하고 행정 통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공직자 분들께서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이런 겁니다. 제가 광주 안에서만 인사이동이 있어서 순환 배치가 되는데 갑자기 네. 신안으로 가거나 그렇죠. 이제 예. 이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 플러스 더 많은 시도민들이 이 행정통합에 찬성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오랫동안 뭐 길게 하는 것보다는 깊게 토론해서 그런 성과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권한 내려놓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먼저 내려놓는 시도를 할 때 그런 결단을 할 때 이 통합에 대한 그 큰 명분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가장 먼저 하신 분들이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죠. 예. 여기에 발맞춰서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시도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통합 이야기는 여기쯤 마무리하고요. 지금 미국에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그러니까 CES 2016이 열리고 있잖아요. 광주시가 그 지역 기업이 이제 참여하는데 지원을 한다고 밝혔잖아요. 먼저 CES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CES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입니다. 어허, 예. 그래서 발음이 괜찮았나요? 괜찮았어요. 네. 제가. 네. 예. 두 번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라스베가스에서 이걸 매년 1월에 진행을 하는데요.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그런 행사장이고요. 포럼도 열리고 거기서 다양한 업무 협의, MOU도 체결이 됩니다. 결국 미래를 가장 만나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몇 년 전부터 광주에서는 광주 공동관을 거기 만들어서 지역의 기업들이 거기서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광주 기업은 28곳, 그중에서 17곳을 광주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뭐 항공료, 체재비 이런 거 지원해서 CES 혁신상을 해년마다 선정을 하는데 광주시가 굉장히 성과도 좋습니다. 예. 이번에도 7곳이 수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한 공인되고 인증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가 또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좋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또 올해 지역 기업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기회들을 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의 인물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소연 의원, 이명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